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재능기부 프로그램 2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강의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발표 자료 기획 및 디자인 기초 작업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강의 순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로는 발표 자료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발표 자료 기획 원칙, 그리고 디자인 원칙, 네 번째로는 발표 자료, PPT, 템플릿 디자인 방법 및 디자인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발표 자료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기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기획이라는 것이 뭔지 우선 앓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은 기획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이라는 게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틀을 설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식백과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게 바로 기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뭔가 알겠는데 와닿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그 자체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발표 자료 기획이니까 그에 맞춰서 다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기획의 정의가 목적을 확인하는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의 목적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즉, 우리의 목적은 발표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PPT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고,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뭐죠? 발표 자료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표 주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PPT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 만큼 이 목적, 즉 PPT 발표 자료 제작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설계하는 게 바로 발표 자료의 기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에 발표 자료 제작의 효율적인 3단계에 맞춰서 기획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자료 제작의 효율적인 3단계는 바로 큰 그림 그려보기, 발표 내용 정리하기, 발표 자료 만들기로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기획 단계에 들어가는 건 몇 단계까지일까요? 네, 첫 번째 큰 그림 그려보기 단계와 두 번째 발표 내용 정리하기 단계입니다. 두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발표 자료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다루는 것. 두 번째는 제목과 내용의 정확성. 세 번째는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 네 번째는 적당한 양의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단순하고 일관성 있고 적당한 양의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요. 뭔가 뉘앙스가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어쨌든 발표 자료를 기획할 때에는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일정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자료 기획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자료 기획의 3원칙은 앞서 살펴본 발표 자료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 4가지를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고 단순하고 일관성 있고
적당한이라는 특성을 종합하여 발표자료 기획의 세 가지 원칙은 정확성, 일관성, 간결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용 전달력 있는 PPT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설계, 즉 기획을 할 때 정확성, 일관성, 간결성, 원칙에 따라서 발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원칙을 기획 단계에 해당하는 두 단계에 대입해 보도록 하죠. 우선 1단계, 큰 그림 그려본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질문에서 방금 배운 발표 자료 기획의 두 가지 원칙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뭘까? 라는 질문에서는 정확성 원칙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는 일관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발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뭘까라는 질문을 하고 주제를 PBL로 잡은 후에 그 내용으로 개념 정의, 배경 등을 다뤄야겠다고 이렇게 큰 틀을 잡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다음 단계 내용 정리하기에서 바로 이 큰 틀에 맞춰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게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획 2단계 발표 내용 정리하기에서는 발표 내용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1단계에서 정한 큰 틀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이 바로 발표 주제 PBL, 그리고 그 내용인 PBL의 배경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정리된 문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발표 내용을 정리할 때 1단계 큰 그림 그리기를 토대로 간결성 원칙에 따라 발표 내용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다시 말해서 PBL 배경을 다뤄야지 라고 생각한 그 틀이 2단계에서는 소주제가 되고 해당 소주제에 맞춰 내용 조사를 한 후에 그 아래에 간결하게 기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이렇게 각각 본격적인 PPT 디자인 단계에서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결국은 기획 2단계 발표 내용 정리하기에서 총 4개의 PPT 항목이 결정이 되고 발표 내용 정리 후 디자인 단계에서 본격적인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 4개의 PPT 항목에 맞춰서 템플릿의 슬라이드를 바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4개의 PPT 항목은 PPT의 메인 제목, 슬라이드 제목, 소제목 혹은 키워드, 그리고 본문입니다. 이 틀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자료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기획 단계를 잘 끝마치고 디자인 단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PPT를 만드는데 디자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 그냥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물음표만 내 머릿속을 채울 겁니다. 물론 요즘은 디자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만큼 기본적인 PPT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 만들기에 대한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원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디자인 어떻게 해야 할까? 디자인 난 못하겠는데 하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딱 한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뭘 통일시켜?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통일시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표 자료를 디자인할 때 통일시켜야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기와 모양, 그리고 간격인데요. 크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글씨의 크기, 도형의 크기, 그림의 크기, 사진의 크기를 말하고 모양은 글씨체, 그리고 도형,
그리고 세 번째로 간격은 글씨와 도형, 그림, 사진의 간격, 그러니까 여백을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해서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에서 바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슬라이드 보시면 그냥 효율적인 PPT 발표 자료 제작의 세 단계를 표현한 슬라이드 같으시죠? 여기서 통일성 원칙이 반영된 거 이제 찾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모양, 간격 이 순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그림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고 글씨체 모양 또한 동일하게 선택하고 위, 아래 같은 간격으로 구도를 맞추고 일직선상으로 글자 크기뿐만 아니라 나열 역시 구도를 맞추는 것 역시 통일성 원칙을 적용한 PPT 자료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제가 각 단계의 핵심 부분은 흰색으로 2단계에서 1단계는 회색, 3단계에서 2단계 역시 회색으로 나타내어 모든 단계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걸 전달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처럼 한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 것 또한 통일의 원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발표 자료를 디자인할 때에는 한 가지 원칙, 즉 통일성 원칙을 따르면 되는데 이건 크기, 모양, 간격, 그리고 메시지 요소를 슬라이드마다 통일시켜 디자인하면 된다는 의미인 거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PPT 템플릿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후 디자인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템플릿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PPT 템플릿을 인터넷 창에 검색하고 이렇게 나오는 예쁜 템플릿을 다운받거나 디자인 플랫폼에서 일부 변경하여 디자인을 마치실 텐데 직접 만들기에 어려워 보이는 템플릿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이러한 템플릿은 모두 색, 선, 도형,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색만 정하면 그냥 뭐 템플릿 디자인은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바람직한 색 조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PT 템플릿 색깔을 정하는 방법은 4가지 단계만 따르면 충분히 쉽게 색깔을 정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책 표지나 포스터, 인스타 사진, 광고 뮤비, 가게 간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색감, 그리고 원하는 색감이 있는 이미지 사진을 캡처하거나 저장해서 파워포인트 화면에 붙이시면 끝입니다. 이때 이렇게 색감이 다양한 사진을 가져오는 게 색깔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기본 도형을 삽입하는 것인데요. 템플릿 색깔을 정할 때 기본 도형을 왜 삽입하나 라고 했을 때 파워포인트에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기본 배경은 무슨 색이죠? 흰색입니다. 그 흰색을 바꿔주기 위해서 기본 도형을 삽입하는 건데요. 특히나 전체 배경 변경이 아니라 한 부분을 변경할 때 있어서는 특히 기본 도형을 삽입을 해서 색깔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본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은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셔서 홈이라고 적힌 부분이 위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도형, 이 모양을 찾아서 사각형, 코너에서 사각형을 실제로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바로 이런 사각형이 뜰 텐데요. 여기에서 도형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도형 채우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는 것 같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포이트 버튼 누르기입니다. 앞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한 화면 아래를 보시면 스포이트라는 것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스포이트는 내가 원하는 색감을 직접 색깔 팔레트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알아서 색깔을 감지하여 원하는 색으로 도형에 색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스포이트를 클릭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캡처 및 저장해둔 이미지 사진에서 원하는 색에 갖다 대어 도형 채우기를 해줄 겁니다. 그 예로 저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에 노란색, 배경색을 스포이트가 감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스포이트를 클릭한 상황이고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이러한 모양의 스포이트가 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노란색 부분에 가져가면 여기 보이시는 작은 네모의 스포이트가 실제로 감지한 색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삽입한 도형의 색은 스포이트가 감지한 이미지 속 노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느낌의 색을 템플릿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템플릿 색 디자인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원하는 색감이 있는 이미지 속 색깔을 PPT 템플릿 디자인에 반영하여 나만의 템플릿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포스터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템플릿이 아닌 나만의 템플릿으로 구성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보시면 분명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짜잔! 어때요? 그럴듯하죠? 내가 저장해둔, 캡처해둔 포스터 이미지와 유사하게 닮았으나 이건 저작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속 스포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포스터의 색 조합과 기본적인 구도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포스터 배경색인 노란색과 상단의 두꺼운 폰트 사용과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네모 박스 형식, 그리고 아래 화면에 있는 하늘색, 이렇게 단순한 색 조합을 했을 뿐인데도 그럴듯한 템플릿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에 걸쳐서 이뤄졌던 PPT 템플릿 색깔 정하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디자인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디자인 플랫폼이죠. 아마도 미리 캔버스일 텐데요. 이 미리 캔버스 말고도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소개해 볼까 해요. 바로 캔바와 망고보드입니다. 망고보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표시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선택할 때 미리 캔버스라는 로고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서 저장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PDF로 저장을 해도 좋고 이미지로 저장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글 폰트가 다양해서 제목이나 본문 그리고 마무리 할 때 디자인에 맞춰서 폰트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캔바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말고도 어플이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업을 해도 되고 어플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감성적인 사진 콜라주 제작이 가능해서 사진 콜라주를 제작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캔바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한글 폰트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망고보드는 무료 디자인 및 저장 가능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와 캔바보다는
활용할 일이 적을 것 같지만 만약 유료 결제를 해야 한다 했을 때는 한글 폰트가 많기 때문에 망고보드 플랫폼 역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내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잘 고민해보고 그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나만의 멋진 발표 자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팀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팀 프로젝트 PPT 발표 자료도 각자 다른 공간에서 함께 접촉하여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PPT 작업도 구글 공유 문서처럼 공유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파워포인트 자체에서는 공유 작업이 어렵겠지만 제가 실제로 함께 PPT 작업을 해야 하는데 막상 시간을 맞추려 보니 쉽지 않을 때 요긴하게 써먹었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글 슬라이드 공유 작업 방법입니다. 이건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생긴 부분을 누르시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긴 이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내용 없음을 눌러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걸 클릭한 후에는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제목을 변경하셔도 좋고 변경하시지 않더라도 공유를 누르고 공유 이전 이름이라는 창이 뜨면 여기서 이름을 변경하신 후에 저장을 누르고 이 화면이 뜨시면 여기에서 제한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시면 제한됨 혹은 영남대학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라는 선택지가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남대학교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영남대학교가 뜨는 거고요. 이게 뜨시지 않더라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선택하면 결국은 링크가 있으면 모든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작업이 가능한 증거고요. 이 선택지로 선택을 한 후에 링크를 복사하시고 링크를 전송하시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공유 작업이 가능해지는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미리 캔버스 공유 작업 방법입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미지 사진은 미리 캔버스에서 PPT 작업을 할 때 뜨는 첫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둘 중에 하나를 누르시는 게 첫 번째이고요. 만약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공유하기라는 부분을 누르시고 웹 게시 및 공유라는 창이 뜨면 여기에서 디자인 문서 공개라는 부분이 일단은 닫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셔야 공개가 되고 링크가 설정이 됩니다. 상세 옵션에서 원문 문서 복제 허용이라는 이 부분에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를 공유를 하시면 그 링크를 타고 공유 작업이 가능해지는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2회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번 회차에서는 오늘 배운 분량에서 세 가지의 내용만 다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 자료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건 뭐였죠? 바로 네 가지였는데요. 하나의 분명한 주제, 제목과 내용의 정확성,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 구성, 적당한 양의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기획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획 원칙은 정확성, 일관성, 간결성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원칙은 바로 뭐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바로 첫 번째로 배운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점 4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표 자료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디자인 원칙은 통일성이었죠. 통일성은 크기, 모양, 간격과 같은 디자인 요소와 거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한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으면 조금 더 전달력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내용은 아무래도 직접 해봐야 익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쳐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따라해 보면서 PPT 만들기에 재미를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보는 만큼 느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3회차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지금까지 2회차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